부자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70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셨다고 자부하셨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고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9.3%가 빈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이었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아무리 든든한 자산이 있어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70대가 되면 부자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건강하시다는 60대 분들, 부모님이 곧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가 되면 아무리 큰 부자도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신체적 변화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78세 이영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더군요. 40년 넘게 써왔던 번호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우리 뇌의 혈류량이 30대 때보다 약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저하되며 시청각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실처럼 가늘게 흐르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수영을 하고 바둑을 두며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로 10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10일 정도 병실에 누워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70대에는 10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지기능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에 접어들면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오래 입원하는 것보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신입니다. 돈이 있으니 아프면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은 70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화가 시작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정신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큰 회사의 중역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저의 결정 하나로 수십억의 계약이 성사되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런 건 자녀분께 여쭤보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은행은 물론이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지더군요.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1년 만에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하고 있던 것은 은행이 아니라 변화하는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75세 김영준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70대가 되면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의 하락과 우울감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대가 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세로토닌 분비량은 3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변화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며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키오스크 주문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 중 43%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소한 성취감을 강조합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손주와 10분 통화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오늘 입을 옷 고르기 같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부자들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연금, 부동산 임대료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배우자의 큰 수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형님의 간병비, 생각지도 못한 물가 상승, 게다가 임대사업장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이 있다고 방심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박종우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의 4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이었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70대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60대의 2.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10년 넘게 이어지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급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관리비,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 수익도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자녀나 친척들의 갑작스러운 금전적 요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노후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지막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70대에는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 같은 달콤한 말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의 금융사기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일부를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미리 재산 관리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대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공적 제도를 활용하거나 노후 자산관리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면서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는 70대에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에는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산악회도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 세상이 달라지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사람이 줄어들어 이제는 1년에 한 번 못 만나고 등산 모임에도 힘들어서 못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가 일주일 전이더군요. 그것도 병원 예약하던 거였고 76세 정진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42%가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둘째, 또래 친구들의 건강 악화나 사별로 만남이 줄어듭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교 활동이 감소합니다. 특히 은퇴 전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합니다. 평소 넓은 인맥을 자랑하던 분들도 70대가 되면 진정한 친구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높고 평균 수명도 5년 정도 짧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젊은 세대들은 SNS나 메신저로 쉽게 소통하지만 70대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소통 방식이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70대가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 산책 모임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70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관계 맺기라고 강조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70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늘 건강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했죠. 하지만 제가 70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건강관리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요. 83세 전 대학병원장 이성우 교수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관리법이 70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의 과도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70대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격렬한 운동 한 번보다 가벼운 산책 100번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70대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식습관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걱정해 과도한 식단 제한을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45%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일상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햇빛을 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건강을 걱정해 햇빛을 피하시는데 적절한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생성은 물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보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필수적인 검사를 선별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검사와 치료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70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70대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0대는 더 이상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70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적응입니다. 신체적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적 변화는 두렵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 평생 꿈꿔온 그림을 배우시는 분, 동네 탁구 동호회를 만드시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